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헤이보험진이 박종진입니다. 오늘은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던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10대 자녀보험, 어린이보험, 청년보험에서 꼭 챙겨야 할 9가지 특약,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실손 하나 있으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특약을 넣어야 이제 좀 안심이다 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기준을 잡으실 겁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실손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실손에는 자기부담금이란 게 있고 비급여 항목은 일부만 보장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또 어떤 건 치료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원비는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내 통장에서 30~40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설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실손을 기본 베이스로 준비하고, 두 번째, 자기부담금이나 보장 제한 사각지대를 필요 특약들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9가지 내용들이 바로 그 사각지대를 메꾸는 특약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질병 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상해 후유장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듣다 보면 이건 우리 아이에겐 꼭 넣어야겠다, 혹은 이건 예산 보고 고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아니 10대나 청소년도 암에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이라고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 하나가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집은 사실상 부모의 경제활동이 흔들리게 됩니다. 돌봄도 필요하죠. 치료 매번 따라다녀야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년보험 설계할 때 아직 어리니까 암은 빼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가장 큰 리스크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진단비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금액은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잡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예요. 이건 이름이 헷갈려서 많이들 놓치세요. 유사암이라는 건 주로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 4가지 암을 말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일반암에 비해 가볍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일반암보다 적게 나오는 구조가 많아요. 아니 그럼 굳이 넣어야 돼요? 하는데, 아이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런 작은 진단이 나왔을 때 다행이다 하고 바로 치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대비되어 있으면 되게 든든한 겁니다. 특히 갑상선 쪽은 어른들이 되어서도 이력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보장을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이건 예전에 뇌출혈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옛날 담보는 뇌출혈만 딱 보장해줘서 막상 뇌경색이나 혈관 협착 이런 걸로 진단 나오면 이건 보장이 안 되십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뇌혈관 질환으로 폭 넓게 보장되는 특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입을 해두시면 출혈이나 막혔거나 좁아졌거나 이런 걸로 예전처럼 보장이 되니 안 되니 고민할 이유 없이 전반적인 뇌질환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또 10대인데 이 노인성 질환인 뇌혈관을 넣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의 혈관 질환들은요, 꼭 노인성 질환이 아닌 아이들 스트레스, 수면 패턴이나 비만도, 이런 걸 생각하면 이쪽 질환은 어른만의 문제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는 좁은 범위의 보장을 피하고 폭 넓은 범위로 보장이 들어가는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뇌가 있으면 심장도 보장이 있어야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심장 쪽 질환을 말합니다. 심장은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치료비도 크고 후유증 관리도 길어져요. 부모님 입장에서 심장인데 하면 바로 병원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때 실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진단비로 한 번에 딱 받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허락되신다면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심혈관 질환 계열로 더 넓게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회사마다 담보 이름이나 세부 조건들이 달라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특정 회사명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신 심장 파트는 좀 넓혀서 갈 수 있다, 이 개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 수술비, 흔히 1호종 수술비라고 나눠지는 그 담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맹장처럼 흔한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장기에 따라 간단하지만 비용이 드는 수술을 하게 된다, 이럴 때 단계에 맞춰서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성인보다 갑자기 수술까지 가는 빈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실손으로 병원비가 어느 정도 처리된다 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팀장님, 제가 애 수술하는 거 보느라 일을 못 나갔어요. 혹은 애 수술해서 간호를 해야 돼요. 같은 부수 비용은 남잖아요. 이 질병 수술비가 좀 받쳐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엔드 질병 수술비입니다. 야, 이건 왜 또 넣느냐? 앞에서 말한 1호종 수술비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내시경, 레이저, 비관열 수술 이런 것처럼 신의료기술 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1호종 안엔 안 들어가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빠져나가는 구멍까지도 메워주는 게 엔대 질병 수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0대의 어린 나이 때는 진단받고 수술하는 게 생각보다 세부 코드로 나눠지기도 해서 이 담보를 하나 더 준비해 둔다면 이건 보장이 안 된다네 하는 허탈함이 줄어들 거예요. 일곱 번째는 상해 수술비입니다. 이건 10대한테는 현실 그 자체예요. 학교,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친구랑 놀다가 다치는 거, 이게 아무래도 성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골절, 봉합, 인대 이런 것들로 병원 갔을 때 다쳐서 한 수술이면 이 상해 수술비에서 나오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는 운동 안 해요. 하셔도 학교 생활하고 이동 중에 사고 나거나 심지어 집에서도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10대라면 상해 수술비는 꼭 있어야 한다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질병상해 후유장애입니다. 이 담보는 많은 분들이 이건 나이 들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어릴 때 넣어두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10대, 20대에 다치거나 큰 질병을 겪게 된다면 장애가 3%, 10%, 20% 이렇게라도 남게 된다면 그 친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의 불편과 비용을 생각하면 이 담보가 장기간의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완치했어요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았어요 까지도 챙겨주는 구조라서 예상 못했던 큰 사고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 특약입니다. 아이들이 친구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밖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일상 중에 이것도 배상해줘야 돼? 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자주 와요. 이럴 때 일일이 부모님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소액이라도 배상 책임 담보를 깔아둔다면 다행이다, 이거 보험으로 처리되네요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특히 형제자매 많은 집이거나 활동성이 많은 집,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이 많이 노는 집들은 이 특약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 집을 많이 지켜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보험으로 해야 돼요? 청년 보험으로 해야 돼요? 이 질문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비교해 보실 때 크게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보험료 차이입니다. 똑같은 담보라도 10살이 가입하는 거랑 19살이 가입하는 건 보험료가 정말 확 차이 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 보험 구조를 잡아두는 게 유리한 겁니다. 두 번째, 납입 면제 기능.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후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됩니다 하는 기능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제해주는 사유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납입 면제가 있으면 장기 유지가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 치료력과 같은 고지사항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이 건강 상태에 맞는 회사와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동일 보장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나의 병력사항 고지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 말 진짜 맞아요. 똑같이 뇌혈관 질환이라고 써 있어도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냐, 지급 사유가 어떻게 정의돼 있냐, 감액이나 면책이 따로 있냐,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반드시 하나, 둘, 세 개 회사 제안서를 나란히 놓고 이 회사는 이게 넓고 좋고요, 이 회사는 이게 싸고요, 이 회사는 납입 면제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요. 한 군데 것만 보시면 아, 요즘 다 이 정도 하는구나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비교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실손만으로는 빈틈이 남는다. 그 빈틈을 9가지 특약 정도로 채워준다. 특히 암, 뇌, 심장, 수술, 후유장애, 일배책, 이 라인은 10대한테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설계안을 받아서 비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아이 건으로 이 9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되나요? 전 예산이 5만 원인데 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오른쪽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카톡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이의 나이, 현재 건강 상태, 원하는 보험료를 알려주시면 오늘 설명드린 9개 특약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구성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가입 권유드리는 방식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건 빼셔도 돼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고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직접 설정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보험진이 박종진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